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링크드인을 통해서 잡오퍼를 받고 인터뷰까지 진행했던 과정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점 그리고 꿀팁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대부분의 한국 분들도 링크드인이 어떤 플랫폼인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링크드인이 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링크드인은 사람인이나 잡코리아처럼 채용 플랫폼이랑 비슷하지만 약간 페이스북의 개념이 추가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것 같아요. 페이스북이지만 채용에 좀 더 적합화된 그런 플랫폼이고 조금 글로벌화돼서 외국에서 많이 활용하는 페이스북 같은 그런 SN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링크드인을 활발하게 활용하는 사람은 아니고 최근에 현 직장에서 근무하던 내용을 조금 업데이트를 하고자 링크드인을 오랜만에 접속을 했는데요. 링크드인을 통해서 잡오퍼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기는 했지만 제가 실제로 잡오퍼를 받은 것이 처음이라서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구나를 한 가지의 경험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고, 잡오퍼를 받은 과정과 그리고 면접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어땠는지 한 사람의 개인의 경험담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블로그에는 링크드인으로 잡오퍼를 받고 면접을 진행했던 상세한 내용들을 이미 업로드를 해둔 상태예요. 그래서 영상이 아닌 텍스트 버전으로 후기를 읽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블로그 링크를 걸어둘 테니 거기 접속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는 조금 더 길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우선 저는 링크드인을 활발하게 활용하는 사람은 아니었고요. 그냥 저의 이력을 업데이트를 하고 1촌도 10명 미만으로 정말 최소한의 인원만 우연히 1촌을 맺게 돼서 그렇게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었어요. 최근에 제가 링크드인 메신저 기능을 통해서 잡오퍼를 받게 되었는데 그 잡오퍼를 주신 분은 한국에 있는 외국계 회사의 인사팀 직원으로 근무하시는 분이고 외국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하고 저는 이미 1촌 관계였어요.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그분이 러시아어를 구사하실 수 있는데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저한테는 신기해서 제가 먼저 1촌 신청을 하고 1촌 관계로 유지가 됐다가 뭐 1절 대화 같은 거는 하지 않았었고 이번에 처음 잡오퍼를 받아서 저도 조금 놀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우선 잡오퍼를 받았는데 처음에 잡오퍼를 받고 텔레마케터나 아니면 요즘 AI를 활용하기 위해서 텍스트 작업하는 단순 알바 같은 거를 많이 모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단순히 좀 가벼운 직업의 알바 같은 거를 구하는 광고나 스팸 메신저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보낸 메시지가 처음에는 이제 러시아어로 메시지가 왔어요. 제가 부족한 실력이지만 러시아어로 왔던 그 메신저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Добрый день, Лада. Надеюсь, у вас все хорошо. Обратила внимание на ваш профиль. Он действительно впечатляющий. Пишу, чтобы поинтересоваться, не рассматриваете ли вы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редложения в сфере управления финансов? Если тема актуальна, буду рада рассказать подробнее. Хорошего дня.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받고 되게 나 그 제안에 흥미가 있다. 어떤 회사인지도 궁금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로 회사에 대한 소개 그리고 직무에 대한 소개 그리고 회사의 복지나 분위기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 직무에서 요구되는 그런 스킬 같은 거, 그리고 우대 조건, 이렇게 엄청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직무에서 요구되는 스킬 중에 하나가 데이터 아날라이즈였는데, 그 부분이 제가 좀 걸려서 문의를 했었어요. 나는 그동안 근무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활용해 본 적이 없고 엑셀만 사용을 했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업무를 진행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는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괜찮냐? 라고 물어보니까 데이터 관련해서 경험은 없지만 너가 수출 관련 업무를 했었고 현재는 재무 관련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플러스 요인이라서 나는 너하고 면접을 보고 싶다. 우리 면접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지 않을래? 라고 얘기를 해서 면접을 보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면접을 보기까지의 과정이고요. 면접이 어떻게 진행했는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글 미트를 통해서 화상으로 면접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처음에 그 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구글 미트 링크를 보내주셔서 그걸로 접속을 해서 화상 면접을 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구글 미트로 화상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터넷 연결 상태는 괜찮은지, 그리고 뭐 에어팟을 끼거나 이어폰을 끼거나 헤드폰을 꼈을 때 음성이 제대로 들리는지, 배터리는 제대로 충전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면접 진행하기 5분, 10분 전에라도 작동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미리 하시는 시간을 가지면서 긴장을 좀 푸는 그런 시간을 미리 확보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면접이 진행이 됐고 총 면접은 약 22분 정도 진행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리고 면접을 진행할 때 처음에 어떤 언어로 면접을 보기 원하는지 물어봐 주셔서 영어로 해도 괜찮고 러시아어로 해도 괜찮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면접 리크루터 분이 회사에 대한 설명, 그리고 회사 분위기, 그리고 하게 되는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그 이후에는 제가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저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저의 저를 어필하는 시간? 그렇게 가졌던 것 같아요. 같아요가 아니고 가졌어요. 이 뭐뭐한 것 같아요. 이 말이 너무 이제 몸에 배워가지고 그런 표현을 안 쓰려고 하지만 자꾸 쓰게 되네요. 아무튼 그래서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 한국에서 제가 면접을 봤을 때랑 분위기는 상당히 많이 달랐어요. 굉장히 자유롭고 그냥 친구하고 영상 통화를 하듯이 캐주얼한 분위기에서 저도 그분을 면접 본다 생각하고 그분도 저를 면접 본다 생각하고 서로가 동등한 관계에서 궁금한 점을 풀어가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이 돼서 면접 자체의 분위기는 굉장히 편안했고, 한국에서 흔하게 보는 면접처럼 뭐 압박을 한다거나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과한 질문을 하지는 않았었고요. 그냥 정말 이력서에 나와 있는 저의 근무 경험에 대해서만 서로 이야기를 나눠서 면접 자체는 저는 굉장히 만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영어로 한 30% 정도 이야기를 했고, 제가 앞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같이 일을 하게 되는 팀원들이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이후부터는 저도 제가 러시아어를 이 정도 할 수 있다 어필을 하고 싶어서 그때부터는 러시아어로 답변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면접에서 70% 정도는 러시아어로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는 사실 크게 직무에 대한 지식을 물어보거나 저의 신상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제가 근무했던 그 이력서에 적힌 내용에 대해서 세세하고 자세하게 파고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포지션에 오게 되는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입사를 하게 된다면 근무하는 환경이나
근무하는 데 필요한 역량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셨고, 그 이후로는 너는 궁금한 거 없니? 라고 물어봐서 제가 오히려 면접을 리드를 했던 것 같아요. 나 이런 거 궁금하고, 나 이런 경험을 했고, 나 이런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도 해봤어 라고 제가 스스로 어필을 하면서, 면접 자체가 한국에서는 면접이 진행이 될 때 면접관이 면접자에게 질문을 하면 면접자는 대답을 하는 이런 구조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계 회사하고 면접을 진행했을 때는 제 경험상 면접자가, 면접을 보는 사람이 그 면접의 분위기도 이끌 수가 있구나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근무를 하게 되면 팀원들은 어떤 사람이 있는지, 팀장은 어떤 사람인지, 하게 되는 일은 어떤 일인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본사하고 공장하고 소통하는 일이 있다고 해서 그럼 공장에 있는 인원들은 한국인인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총 몇 명인지, 그리고 제가 러시아어랑 영어를 구사할 수 있지만 원어민처럼 완벽하게 구사하는 것이 아닌데 내 실력이 이 정도인데 이렇게 구사하는 정도의 실력도 근무가 가능한지, 어려움은 없는 것 같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고 제가 알고 싶은 것들을 물어보면 그 리크루터 분이 대답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면접 자체는 어렵지 않았고, 그분도 제가 한국어를 할 수 있고, 러시아어를 할 수 있고, 영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경영지원 관련해서 경험이 있고, 그리고 수출 업무도 봤었기 때문에 제가 가진 경험과 저의 그런 기술들을 그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는 거를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계속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 러시아어도 할 수 있고, 너 물류 쪽 경험도 있고, 지금은 경영지원 업무도 보고 있으니까 너가 가진 모든 경험과 너의 그런 능력들이 다 이제 우리가 찾고 있는 포지션에 적합한 사람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회사의 복지는 어떻게 되냐, 성과금이 있냐, 보너스가 있냐, 뭐 휴가는 며칠이냐, 그런 거를 이제 물어봤을 때 병가로 5일이 있고, 그리고 여름 휴가로 5일이 있고, 나머지는 한국의 노동법을 따른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면접이 1차가 종료가 되면서 마지막에 저한테 너가 기대하는 연봉이 얼마인지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 면접을 보기 전에 저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연봉이었어요.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다른 거는 이미 그분이 다 알려주셨었고, 제가 궁금했던 건 이제 연봉이었는데, 연봉이 얼마인지를 어느 시점에 어느 타이밍에 물어봐야 되는지, 1차 면접에서 물어봐도 되는지, 아니면 채용의 마지막 단계에서 물어봐야 되는지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1차 면접 끝나기 전에 기대하는 연봉이 얼마냐고 물어봐서 제가 얼마라고 이제 답변을 드렸고, 저도 이제 여쭤봤어요. 그 회사의 샐러리 버짓이 어떻게 되는지. 그랬더니 그분이 살짝 당황을 하면서, 사실 너가 추구하는 연봉보다 우리의 버짓이 적지만 위에 경영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너가 원하는 연봉에 맞춰줄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2차 면접을 보기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면접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을 보고 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직을 고민하고 있거나 아니면 현재 이직 생각이 없더라도 근무를 하고 있다면, 그리고 커리어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면 면접을 한번 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직할 마음이 없더라도 면접을 보게 되면 내가 채용시장에서 어떻게 나의 커리어 발전을 위해서 공부할 것이 뭔지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면접을 보다 보면 그쪽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근무하는 회사 말고 내가 타 회사를 갔을 때 어떤 능력을 갖춰야 하면 좋을지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이직 생각이 꼭 없더라도, 그리고 그 회사를 합격해도 안 갈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면접은 한번 꼭 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면접 보는데 뭐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뭐 20분, 30분 정도 시간 투자해서 면접 보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 회사 면접을 보기 전에 자플래닛 후기를 봤을 때 후기가 좋지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면접을 보기로 결정한 이유는 채용시장이 꽝꽝 얼어붙어 있는데 그 와중에도 면접을 볼 수 있는 경험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서 면접을 보기로 결정을 했고, 지금 당장 제가 이직 생각이 없더라도 미래에 이직을 하게 되면 면접을 어차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습 문제 푼다고 생각하고 이제 면접을 한번 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면접을 봤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고 나면 어쨌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배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타 회사에서는 같은 직무라도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배울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렇게 면접을 보더라도 면접을 보고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인연으로 제가 꼭 이 회사를 가지 않더라도 어쨌든 이 업계에 있는 다른 회사 사람의 인맥을 한 명 더 알게 되는 거니까 뭐 알아서 나쁠 거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면접을 보면서 인맥, 커리어에 관련된 인맥을 키우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회사에서 자플래닛 후기가 어땠는지 한번 읽어드리자면, 학위 없는 사람을 경력직으로 뽑고 경력직은 진급 누락시킴. 팀 내 고충을 팀장급에게 말해도 해결 방안 없고 방관함. 객관적으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도 중립이라는 명분 하에 제지 없이 동참함. 연봉 외에 성과금 없음. 공장 라인이 작아 명확한 한계가 있음. 전문성이 없는 상사. 승진 가능성 제로. 초봉이 적고 연봉 상승이 없음. 업무의 체계나 경계가 없고 업무 구조가 맨땅에 헤딩하는 구조임. 워라밸이 있고 여름휴가 5일, 병가 5일, 연차 눈치 없음. 하지만 이것들을 제외하고 외국계 회사의 장점이 딱히 없다.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 전형적인 한국 중소기업의 자플래닛 후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직을 하게 된다면 그 이유가 커리어의 성장을 위해서 이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제가 받은 잡오퍼는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업무보다 조금 더 레벨이 낮은 완전 기초 수준의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어시스트 업무여가지고 완전 기초적인 신입을 채용하는 포지션이라서 저한테 적합하진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우선 뭐 조각 경력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5년 정도의 근무 경험을 갖고 있는데 제가 신입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신입의 포지션이니까 연봉도 당연히 적어지는데 제가 그 회사를 갈 만큼 연봉을 낮추고 갈 만큼 메리트가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합격을 한다고 해도 가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현재 폴란드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한국으로 가게 된다면 폴란드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제 신분 정리도 하고 그렇게 시간들이 필요한데, 생각보다 제가 폴란드에서 생활한 기간이 2년 6개월 정도니까 이 생활을 정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기는 거고, 이 변화를 제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기도 했고요. 그리고 폴란드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폴란드의 직장 문화에 제가 익숙해진 거죠. 그래서 휴가가 긴 것도 한국에 가게 된다면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그것도 적응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한국의 그런 지하철, 지옥철 출퇴근도 할 자신이 없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가게 되면 제가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돼서 경제적으로도 훨씬 어려워질 것 같고, 현재는 회사에서 주거를 제공을 해주고 계셔서 정말 감사하게도 주거에 대한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한국에 가게 되면 월세를 제가 내야 되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저는 연봉을 계산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제가 지금 현재 받는 돈보다 적게 받게 돼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한국에 갈 만큼 메리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미래지향적인 회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면접을 봤던 곳은 가지 않을 거고요. 지금 면접을 보고 또 느낀 게 제가 영어로도 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고 러시아어로도 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면접을 진행하면서 저의 의견을 얘기하기에는 저의 어휘 수준이 좀 많이 부족하구나를 느껴서 언어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 자보포가 온 곳의 포지션은 이제 어시스턴트라 가지고 좀 기초 레벨의 직무를 좀 담당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엔트리 레벨에서 요구하는 직무를 하기 싫다면 저도 저만의 커리어가 탄탄해야 지금 현재 위치보다 더 높은 단계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높은 단계로 가려면 현재 회사에서 맡고 있는 업무를 어떻게 하면 확장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커리어의 확장을 위해서 다음에 제가 이직을 하게 되는 회사에서는 어떤 업무를 보는 회사를 가는 게 좋은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커리어에 대해서 되게 방황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수출 업무를 했었고 지금은 경영지원 업무를 하고 있지만 어떤 커리어로 계속 확장을 해야겠다 이렇게 노선을 정하지 못했어요. 해외 영업에서 수출 업무를 담당을 했기 때문에 해외 영업에서 요구되는 계약서 체결이나 아니면 신규 바이어 발굴이나 이런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업무를 경험해보지 못하고 퇴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아쉽고, 하지만 수출 업무를 진행하면서 수출의 시작부터 끝까지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수출에 관련된 문서나 그런 과정들은 또 경험을 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거는 또 헛된 경험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회계 전공자는 아니지만 경영지원 업무를 보면서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이제 보면서 회계 쪽으로 커리어를 발전을 시키는 게 어떨까 고민도 해봤는데 이쪽은 제 길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흥미도 크게 안 생겨서 지금 커리어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히 또 직무 변환을 하고 커리어 전환을 하려면 내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직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 그렇다면 제가 그동안 했었던 해외 영업으로 좀 더 커리어를 키워볼 수 있는 직무를 하는 회사로 이직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경영 지원에서 조금 더 전문성이 있는 직무를 볼 수 있게 회계 공부를 하고 조금 더 회계 직무에서 조금 확장해서 관리회계나 뭐 재무회계 이런 쪽으로 회계에서도 여러 직군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세분화해서 나한테 맞는 부분을 공부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모르겠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지금 저는 커리어에 대해서 방황을 하고 있고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일이 헛되지는 않았구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하지만 헛되지는 않았지만 경험 자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를 앞으로 생각을 하고 커리어 노선을 확실히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면접의 기회가 있으면 면접을 무조건 봐라. 그 면접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어떤 배움의 가치를 얻을 수 있으니 면접을 꼭 보고, 커리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같이 의견을 나누고 싶어요. 다들 무슨 일을 하고 사시나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외국계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가진 경험이나 기술이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랑 적합하다면 그게 꼭 한국 기업이 아니더라도 외국계라도 취업을 충분히 할 수 있구나, 그런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너무 두서없이 횡설수설 정신없이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런 경험이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그냥 한 사람이 저런 경험을 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유익하게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할게요. 기원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